2024년 10월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된 인도네시아 액션 영화 섀도우의 13은 인도네시아 영화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여줍니다. 첫 장면부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을 연상케 하는 숨막히는 폭력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검은 갑옷을 입은 닌자처럼 보이는 여성 킬러가 야쿠자 조직원들을 상대로 펼치는 오프닝 액션 시퀀스는 그 자체만으로 이 영화를 끝까지 봐야겠다는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칼과 총, 맨손 격투가 조화를 이루면서 배우들의 액션 연기를 자연스럽게 잡아내는 카메라 워크는 절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특히 액션 연기를 할 때 배우들의 주저함 없는 합과 선율이 낭자한 과감한 폭력성은 제대로 된 액션 영화에 목마른 관객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줍니다. 한글 제목은 섀도우의 13이라고 해서 킬러의 코드명을 강조하지만 영어 원제 더 섀도우 스트레이즈는 킬러였던 13이 자신의 정체성과 인간성을 찾기 위해 방황한다는 주제의식을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섀도우의 13이 그 밖에도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지하세계 정부조직 섀도우의 킬러 13은 일본 야쿠자 오노리 일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침투합니다. 13은 우두머리를 죽이는 데는 성공하지만 현장에 있던 민간인이 죽은 모습에 한눈 팔다가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교관인 움브라가 나머지 일당을 처치한 후에 13에게 민간인 생활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아파트에서 지내던 13은 이웃집 소년 몬지와 친해집니다. 어느 날 몬지가 갑자기 사라지고 13은 몬지의 집을 찾아온 제키를 제압해서 배후에 하가 일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신으로 하가 일당의 본거지를 찾아간 13은 하가와 일당을 일망타진하는 놀라운 액션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하가의 배후에 있던 경찰 간부 프라세티오와 주지사 후보를 아버지로 둔 아리엘이 막강한 공격을 받고 사로잡힙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순간 마약상 카빌 일당을 몰살하는데 13을 쓰자는 아리엘 아버지의 제안으로 13은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아리엘과 카빌의 마약 거래가 끝날 무렵 제키는 몬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13에게 알립니다. 13이 폭주하면서 카빌 조직과 아리엘 조직의 총격전이 벌어진 끝에 제키와 13을 제외한 악당들이 모두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아리엘이 발사한 유탄이 13을 스쳐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슬로우 모션은 이 장면의 백미입니다. 몬지의 시신을 싣고 달리던 두 사람의 차는 섀도우 조직의 차에 받치고 두 사람은 다시 포로가 됩니다. 제키는 13을 살리려다 총에 맞아 죽고 13은 움브라를 비롯한 섀도우 요원들과 처절한 결투 끝에 살아남습니다. 스승이자 엄마나 다름없던 움브라와 13의 대결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로 처절하게 마무리된 결투 끝에 두 사람은 고요한 화해의 순간을 공유합니다. 몬지의 무덤을 만들던 13에게 섀도우 조직의 14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나타나 위협하지만 마스터 브라이가 등장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마스터 브라이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도 종종 등장하는 야얀 루이안이란 배우로 액션 영화 팬들이라면 아마 낯이 익을 겁니다. 마무리로 볼 때 속편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섀도우의 13은 하드코어 액션 장르로 액션의 표현 수위가 상당하고 잔혹한 장면도 많아서 청불로 분류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화려한 액션과 잔혹한 폭력을 다루고 있는 B급 액션 영화로 보이지만 암살 기계로 훈련받고 자란 13이 임무 중에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성 회복과 연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13의 변화의 기폭제가 되는 인물은 엄마와 함께 사는 가난한 11살 소년 몬지입니다. 몬지를 보면서 13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고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고 변화하게 되죠. 티모 타잔토 감독도 이 영화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액션 연출이 아니라 13의 성장과 변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몬지의 납치와 학대, 13에게 반복적으로 강요되는 폭력과 규제를 통해서 폭력의 순환과 부패된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갱단과 지역 권력층, 경찰의 유착관계는 폭력이 만연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13은 정의를 구현하고 신라 같은 희망을 찾으려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점은 뭐니 해도 액션 연출입니다. 첫 장면의 압도적인 오프닝 액션 시퀀스는 물론이고 하가 일행, 프라세티오 일당, 카빌 일당과의 액션씬 모두 과감하고 시원시원합니다.
연출은 산만하고 눈아픈 컷 편집을 지향합니다. 카메라 워크 또한 현장감을 더하면서도 배우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잡아줌으로써 액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죠. 이러한 액션을 연기하기 위해서 주인공 역의 오로라 리베로는 촬영 전 4개월 동안 액션 특훈을 받으면서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했습니다. 티모 차한토 감독은 잔인하고 타격감 넘치는 액션을 스타일리시하게 그려내는 연출로 유명한데요. 이 영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전통 무술인 실랏과 킥복싱을 여러 가지 무기와 조합해서 다채로운 액션 장면들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액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3회 단독 잠입 액션, 둘째로는 갱단과 벌이는 총기 중심 액션, 셋째는 움브라와의 최종 대결에서 보여주는 백병전인데 서로 다른 환경과 대상을 상대로 다른 유형의 액션을 보여줌으로써 흥미를 더합니다. 다만 백병전이나 근접전보다 갱단과의 총격전이나 섀도우 요원인 거인 캐릭터와의 대결은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스토리텔링은 인간성 회복이라는 주제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액션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량만 남긴 느낌인데요. 그런데도 144분이나 되는 러닝타임은 조금 길게 느껴져서 아쉽습니다. 이 영화는 스토리의 독창성보다는 화끈한 액션 연출로 승부합니다. 이야기 구조가 단순하고 설정도 기시감이 들지만 액션이 퀄리티 하나로 먹고 들어갑니다. 특히 오프닝과 클라이맥스의 액션 시퀀스는 인도네시아 영화 수준에 감탄할 정도인데요. 액션 영화 팬이라면 보고 나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작품입니다. 이 영화가 만약 마음에 들었다면 가렛 에반스 감독이 연출하고 이코 우에이스가 주연한 레이드도 함께 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 작품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속편 제작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속편이 나온다면 과연 마스터 무라이가 어떻게 등장할지 궁금하고요. 또 티모 차얀토 감독이 연출한 노바디2도 올해 하반기에 개봉 예정이라는데 원작과 어떻게 다를지 기대가 됩니다. 이 작품은 할리우드 액션 영화처럼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어떻게 흥행작을 만들지에 대한 해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내 영화계가 참고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섀도우 13에 관한 홍마전 평점은 7.3점입니다.